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를 주제로 13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위기의 지구 환경을 살리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오늘부터 특별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철저한 국경 봉쇄로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받던 호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긴급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해 매년 장로교회 날 대회를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그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기념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3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한국장로교회 날은 다음 세대를 세우자를 주제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장로교회의 연합 도모에 더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은 코로나19와 교세 감소 등 다양한 위기 속에서 장로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계승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우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통한 성숙한 장로교회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전한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만나 교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상념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더더구나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 치유와 회복, 다음 세대와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 순서를 비롯해 성찬식과 기념식도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에는 다양한 정교계 인사들이 한국장로교회 날의 의미를 기리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장로교회의 본질을 따라 살겠다는 실천 강령 낭독과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비전 선언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을 가르치며 교회 안에서 젊은이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다. 한국 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회복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장로교회다. 한국 장로교회가 뜻을 함께한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가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CTS 뉴스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특별기획보도 위기의 지구,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짚어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인류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눈부신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하는 결과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했고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지구는 통제 불가능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보다 1도 정도가 더 높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수준입니다. 지금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한 3도 이상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사막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50년경에는 한 전 세계 34% 정도가 사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 가뭄, 기근, 생물 다양성의 감소, 해양 산성화 등 이미 생태계의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도 급격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인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교민들이 사는 곳에 49.5도인가까지 올랐다고 하죠.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첫 번째는 폭염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연관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이 고통도 사실은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지금 너무나 엄청난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기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극단적인 기상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강도도 갈수록 세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협의체 IPCC는 4차 기후변화 보고서를 통해 인류가 앞으로 생물종 멸종, 수자원 고갈, 식량 생산 감소, 해안 저지대 침수, 전염병 창궐이라는 현실에 더 많이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심각한 사태로다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 자체가 점점 명확하고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6월 말에 온두라스가 예루살렘의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로써 온두라스는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둔 네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이 이번 대사관 이전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a unique day in our history, and this is a recognition from all people to the people of Israel. And I believe that this is going to be good today and tomorrow.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온두라스의 대담한 용기 덕분에 대사관을 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Honduras, under your leadership, stands consistently with Israel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en it is not always popular, and sometimes it comes with a cost. And this is the evidence of the friendship and the willingness to take action, including paying a price. And I want to thank you and the public in Honduras for this support. So what Honduras is doing, in a way, it aligns itself, you can say, with God's purposes for this nation, but not only Israel, but for the whole world. And I'm convinced that God is going to bless Honduras for that. 여러 목회자 대표들도 온두라스 대통령의 뜻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The Lord is helping us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with a country that we are in brotherhood. 이로써 온두라스는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둔 네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사관 이전을 두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 see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faith-based diplomacy grow in Latin America. In Africa, we're going to see an embassy move soon from the country of Malawi, Eastern Europe. This is a process that i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I thank to God because He allowed me to be here in this moment, trying to serve the Honduran people, and nobody else has been in this position to take this decision. Thank to God for allowing me to be here and to be part of this moment in history.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철저한 국경 봉쇄로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받던 호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최대 광역도시 시드니가 지역 감염 확산으로 지난 2주 전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을 기점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던 호주 시드니. 안작데이 등의 대규모 행사를 재개하고 대중교통과 실내 건물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 공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와 제한 인원이 완화되며 코로나19 이전의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국경 봉쇄와 방역만으로는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해외 입국자 전용 리무진 운전기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면서 시드니 지역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한 것입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시드니 일대를 2주 동안 긴급 봉쇄했지만 매일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난 7일 봉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Now, the reason for this is, as we've been saying, this Delta strain is a game changer. It's extremely transmissible and more contagious than any other form of the virus that we've seen. 시드니 광역권과 블루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등 주요 도시에선 생필품 구매와 의료, 생업과 교육 등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과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교회들도 주정부의 봉쇄 규제에 따라 오프라인 예배를 취소하며 찬양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3m 간격을 유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제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학교 방학을 맞아 겨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던 교회들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For the past 2 years, we've been preparing for our July VBS, but unfortunately because of COVID, we had to postpone it to September. It's definitely been challenging and disheartening, but we've learned to be flexible and hopefully we are praying by the time of September we can go back to our regular VBS. 이번 NSW 주정부의 봉쇄 연장은 16일 금요일까지이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봉쇄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폭격으로 어린이 7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국제 월드비전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폭격이 발생해 더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드비전은 시리아 전쟁 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소 12개월 동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경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접근에 관한 결의안이 재승인돼 시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미얀마 구호 간담회와 재난기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미얀마 장로교회 랑탕아 총무는 군부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이 모이고 있지만 군부가 계좌를 동결하면서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미얀마 출국을 앞둔 선교사를 통해 미얀마 장로교회와 미얀마 현지 선교사회에 재난구호기금 2,2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오상열 총무는 미얀마를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실천신학 석사 과정에 사회적 목회와 청소년 청년 지도자 예배 설교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실천신대 이정익 총장은 신설 과정에 대해 미래 준비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 과정 중 사회적 목회는 목회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과 이중직 관련 신학적 연구 등 실무적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청소년 청년 지도자 과정에는 현장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래노회가 목사 장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역사 발굴에 힘을 쏟아온 전파교회 이영원 목사가
맥켄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소래 노회의 정체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증경회장인 김응선 목사가 교단 헌법과 권징 조례 등 교회 정치와 회의법을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을 포함한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TS가 오는 14일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CTS는 교회, 학교, 감소 등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 세대 세워가자를 슬로건으로 내건 출범식은 본부 총재를 맡은 이철, 신정호, 소강석 목사의 대회사와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의 비전 기도를 비롯해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공동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둘의 공동체 운동본부 김진홍 목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 등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합니다. 이어 진행하는 심포지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한국교회 공교회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를 발표하며 당진동일교회 이수은 목사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회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는 다음 세대 보육과 교육 환경 마련, 차세대 지도자 양육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육 선교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수영로 교회에서 새희망 프로젝트 힘내라 부산교회여를 개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각 교단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를 전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강력한 타격을 줬다며 교회 연합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 미래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구 동산교회가 지역 극빈 가정을 돕기 위한 동산 푸드뱅크를 열고 생필품을 나눴습니다. 이날 동산교회는 생필품을 담은 사랑 나눔 상자 50개를 신천 1, 2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는 물품을 전달받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산교회는 이 밖에도 주민센터와 연계한 반찬 나눔 사역으로 지역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조영길 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가 법으로 특정 가치관을 제재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평등법은 인권의 핵심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 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 참석자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기를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북지방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포항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성 경북지방회 회장 동안동 성결교회 표재현 목사는 예배에서 교사 강습회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열정이 더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경북지방회 교육부장 안동 성결교회 이규철 목사의 주제 강연에 이어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등 부서별 교육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13개 시군 장로들의 초교파 모임인 전북지역 장로회 총연합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구 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고은영 장로는 연합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장로회 총연합회는 장로 합창제를 개최해 전북지역 장로들의 연합을 도모해 왔으며 영적 대각성회, 군부대 위문 등 선교사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아시아인 마을 글로벌 이주민 자녀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인 마을 조혜숙 목사는 이주민들의 교육, 복지, 인권 등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등의 이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7년 전 멘토링으로 시작한 학교는 현재 한글, 영어, 과학, 드론 교육 등 1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 제주집회가 더 풍성한 교회에서 제주 5호 쌀독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재단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하나님께서 나눔을 행하는 자에게 소중하고 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며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2부 개소식에서 더 풍성한 교회 이수철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역 이웃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귀한 사역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1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